안녕하세요.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 3월 1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차트와 뉴스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비트코인 차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스텔라루멘,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암호화폐 관련된 뉴스 한 가지와 지금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란조끼 운동에 대해서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비트코인 차트는 현재 지금 수렴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지난 이제 16일 날 이때 상승을 하면서 이때 역회된 숄더 패턴과 같은 모습을 만들어주면 준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돌파해서 4,200달러 저항 라인이었던 4,200달러를 넘어가고 4,300달러까지 갈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4,020달러 이 4,020달러 이 라인에 저항에 지금 맞아서 보시면 이때 이 저항 라인이었던, 그리고 이때도 이제 저항이었던 이 4,020달러에 지금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막혀 있고 여기서 이제 저항을 맞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삼각 수렴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좀 더 수렴을 하고 그 이후에 다시 방향성을 모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완전 정배열 4시간 봉에서 완전 정배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200 이동평균선, 4시간 봉에서 이 200 이동평균선을 훼손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번 상승은 상승으로 흐름을 이어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 삼각 수렴이 끝나기 전에 3월 21일 날 이제 끝날 건데요. 이 끝나기 전에 저는 상방으로 4,020달러 라인을 넘어가 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상승 흐름을 이제 이어가는 게 좀 중요한데, 이번 주에요. 이번 주가 굉장히 좀 중요한 주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김파니 님이 이제 물어보셨어요. 20주 이동평균선 돌파했느냐 이렇게 댓글로 물어보셨는데, 제가 지금 돌파 중이다. 그러니까 오전 중에는 돌파 중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다시 이제 맞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차트를 잠깐만요. 차트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5년과 이제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인베스팅닷컴 차트를 켰고요. 보시면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일단 빨간색이 이제 20주고요. 검정색이 120, 초록색이 50주 이동평균선, 갈색이 이제 20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위치가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에 이렇게 걸쳐 있는 상태예요. 걸쳐 있는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20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서 안착을 해줘야 된다. 넘어가서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돌파 시도만 있는 상태에서 맞고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의미가 없는 거고 다시 또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뭐냐면 오늘 뭐 아까 제가 오후였네요. 오후에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 얘기해주신 그 카카오톡에서도 암호화폐 지갑을 이제 내놓는다 6월달에 그런 뭐 기사라든가, 그리고 지금 뭐 삼성 갤럭시 S10도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빨리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뭔가 지금 좀 원래 이제 있었던 스케줄보다 뭔가 좀 스케줄 땡겨져서 진행되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거를 본다라고 하면 지금 3월 안에 20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주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을 넘어가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올 수 있느냐, 2015년도로 돌아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5년도 이때 이제 모습을 보면요, 지금 이때도 마찬가지로요. 2015년도 이때도 마찬가지로 3월 9일, 3월 그리고 16일 이때 20주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넘어갔었습니다. 윗꼬리가 이제 넘어갔는데 넘어간 이후에 넘어갔다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중에 2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했다가 맞고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돌파 시도가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윗꼬리만 달리는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의미가 없고, 이 6월달 모습처럼 완전히 주봉이 완전히 이 20주 이동평균선 위로 안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흐름을 이제 그 이후에 안착한 이후에 두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20주 이동평균선에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3개월이 2015년보다 단축이 되는 거다. 무슨 얘기냐? 2015년도에는 이제 6월달에 20주 이동평균선에 올라갔는데, 지금은 6월이 아니라
3월 달에 이제 돌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3개월 이제 단축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럼 흐름을 어떻게 보냐면 지금 2015년도에는 20주 이동평균선 넘어가 준 이후에 50주 이동평균선까지 올라가 주고요. 그리고 50주 이동평균선 맞고 하락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200주 이동평균선 깨고 내려갑니다. 깨고 내려간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주고 그 다음에 횡보를 해주고요. 200주 이동평균선 따라서 횡보해주고 완전히 20주 그 다음에 50주 200주 이동평균선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줍니다. 올라가주고 또 120주 이동평균선 맞고요. 조정받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 이렇게 넘어가줍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보시는 것처럼 20주 이동평균선을 주중에는 훼손을 해도 바로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20주 이동평균선을 깨지 않으면서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흐름을 보여줄 건데, 그럼 지금 이번 주에 만약에 20주 이동평균선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그 2015년도와 같은 흐름으로 그런 흐름으로 넘어간 이후에 올라가지고요. 내려오고 있는 50주 이동평균선 맞고 눌러줍니다. 눌러주는데 지금 보시면 200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200주 이동평균선 뭐 터치하거나 아니면 200주 이동평균선을 뭐 잠깐 훼손하거나 해서 올리고요. 시간을 보내고 2015년도에 3개월 정도를 요 밑에서 놉니다. 다시. 그리고 이제 3개월 뒤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3월달에 50주 이동평균선까지 터치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이제 6월달까지 3월부터 6월간 이 안에서 3,000부터 6,000달러 안에서 시간을 보내주고 그 시간을 보내주는 이유는 이 20주 이동평균선을 이제 돌리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리는 작업을 해주고 이렇게 돌아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50주 이동평균선도 내려올 테고요. 이런 과정을 거칠 건데 이게 이제 2015년과 이제 같은 패턴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지 않고, 물론 이제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50주선 닿았을 때 이제 매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나는 2018년도 말 그리고 또 2019년도 초 지금 이때 이 시장에 처음으로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 50주 이동평균선을 터치한다라고 하면 가지고 있는 물량에서 뭐 20-30% 정도는 그냥 매도해서 현금으로 좀 확보를 하셔도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나는 이 정도 수익은 대만족이다라고 하시면 뭐 더 매도하셔도 상관없는 거고요. 그 이제 개인 어떤 뭐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개인 투자 스타일에 따라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대신 이제 기존의 2017년도 말이라든가 2018년도에 에서 완전히 물려있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한 90% 넘는 분들은 사실 6,000달러까지 온다고 하더라도 그 마이너스가 크게 줄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매도하는 전략은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물론 이제 나는 여기서 일정 부분 그래도 매도해서 이익을 취하겠다라고 하면 상관없는 거고요. 아니면 만약에 전체적인 손해량은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2017년도 말 2018년도 최소한 물량이 많다라고 하면 홀딩하는 게 맞는데 추가적으로 내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매도를 하는 이 올라왔을 때요 뭐 그런 전략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여기서 아래에서 저희 계속 매수를 했으니까요. 여기서 이제 매수한 물량은 일단은 저도 한번 매도를 했다가 만약에 50주선 닿는다고 하면 매도를 했다가 나중에 다시 받을 생각인데 일단 이렇게 왜 제가 이제 매도를 많이 하면 안 된다. 그 많이 이제 뭔가 마이너스율이 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차라리 존버하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50주선 닿은 다음에 2015년처럼 눌러줄 수도 있는데 이 조정을 받는 게 이렇게 무조건 이렇게 눌러준다 2015년과 같은 패턴으로 간다라는 보장은 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50주선까지 올라가주고요 그 이후에 조정을 지금 120주선이 있는 위치가 5,300입니다. 5,300달러. 5,300달러 정도까지, 그러니까 5,800 찍고 5,300달러까지 짧게 조정 주고 그냥 넘겨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넘겨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8,300달러까지 올라가 주고 그 다음에 눌러주면서 20주선을 빨리 당겨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조정 자체가 예를 들어서 보시면 50주 터치하고 120주선까지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8,000달러
8,100달러까지 올려주고 그 다음에 눌러줄 때 이 눌러주는 게 20주선 이동평균선 올라오는 위치까지 눌러주고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나이스한 시나리오긴 한데 물론 이 확률은 좀 적긴 합니다. 적긴 한데 이렇게 되지 않으리란 또 법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까지 이제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이제 내가 마이너스 손실률이 크신 분들은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홀딩해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한 물량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시면 그냥 어차피 이제 기다리신 거 3개월 더 기다리시고 그냥 존버해서 가져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설명드리고 그러면 알트코인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20주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넘어가 주는지 비트코인이 그거를 좀 주의 깊게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이제 라이트코인을 볼 건데요. 제가 이제 이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이제 보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제 알트코인들 특히 이제 바이낸스, BNB 코인이 지금 잘 치고 나가고 있고 그리고 물론 그 전에 올라갔다가 지금 쉬고 있지만 뭐였죠? 웨이브라든가 트론이라든가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라이트코인이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 시총 거의 10위 안에 들어가는 대형 알트코인들 중에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은 그런 코인들이 지금 벌써 제가 말씀드린 것만 4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인들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저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는 거고 2015년도보다는 좀 더 이제 빠른 타이밍에 시장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이제 그 50주 이동평균선 맞고 200주 이동평균선까지 완전히 쭉 빼서 눌러주는 그런 모양이 아니라 아까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50주 이동평균선 맞고 120주선을 간단하게 조정받고 그냥 돌파해버리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라이트코인을 보면 지금 0.013 라인 돌파하고 지금 이제 0.0155 이 라인에서 지금 저항받고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데 지금 이제 15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있고 15일 이동평균선을 깬다라고 하더라도 이때도 이제 15일 이동평균선을 깼지만 지금 이 추세 라인을 지지를 받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이트코인을 제가 봤을 때 라이트코인을 들고 가다가 기술적으로 좀 잘라줘야 되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뭐 15일 이동평균선은 훼손해도 상관없고요. 여기서 15일 이동평균선을 훼손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이 추세 라인까지 훼손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라이트코인을 일정 부분 기술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이 0.015 라인도 저는 이제 돌파할 거라고 보고 있고 돌파하게 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0.02 라인을 그 다음 목표치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이유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반감기가 올해 이제 8월 달에 저 이제 8월로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구독자분께서 이제 9월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8월이든 9월이든요. 반감기가 있기 전에 보통 한 달 반에서 뭐 2달 이 사이에 먼저 상승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전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면 라이트코인은 정리해 주는 게 맞다. 라고 이제 보고 있고 일단은 그때까지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라이트코인이 만약에 6월달까지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시장을 주도해서 끌고 가면서 시장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라이트코인이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같이 따라서 저는 이제 상승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라이트코인 보고 다음으로 이제 스텔라루멘을 보도록 할게요. 스텔라루멘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흘러가고 있어요. 일단 스텔라루멘이 어떻게 보면 제가 그래도 가장 예상한 대로 가장 맞게 흘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 하락세경 패턴을 보여주고 돌파 이후에 저점을 높인 상태에서요. 지금 4시간 봉에서 보면 이 저점을 높였습니다. 2104토시로 높인 상태에서 이 삼각수렴을 돌파하고 눌러주고 그 다음에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다시 일봉으로 가서 보시면 지금 이 121선과 이때 지지를 받았던 121선과 지지를 받았던 2900 사토시에서 저항 맞고 지금 쉬고 있습니다. 쉬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뭐 2가지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2가지 말씀드렸고 하나는 50주 이동평균선 50일 이동평균선 초록색 50일 이동평균선까지 눌러주거나 50일 이동평균선 눌러주고 올라가거나요. 아니면 1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준 이후에 이 저항 2900
사토시 저항을 돌파할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목표치는 일단 여기 보시면 200일 이동평균선이 지나가는 3100, 그리고 가장 2018년도 한 해 이제 중심값이라고 할 수 있는 3522 2018년도 한 해 동안 계속 이제 수렴을 했던 그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3500 사토시까지 목표를 두고 진행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200일 이동평균선 넘어가고 3500 사토시 저항 맞고 이렇게 눌러주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스텔라루멘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스텔라루멘도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나는 뭐 이거 이제 경우에 따라 다른 건데 나는 이제 스텔라루멘을 여기서 다 샀다라고 하면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일단 때려줘도 되는 자리인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 전에 이제 스텔라루멘을 끌고 오셨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굳이 이제 매매하지 마시고 차라리 3,500 정도까지 올라오면 그때 이제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더리움인데요. 이더리움은 지금 일봉에서 이제 보면요. 지금 보시면 일봉에서 지금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하고 200일 이동평균선을 지금 훼손하지 않고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0일 이동평균선만 깨고 내려가지 않으면 이더리움도 긍정적으로 본다.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이 지금 일봉에서 이동평균선이 완전히 이제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모여있는 상태고 보시면 15일 이동평균선 50, 그 다음에 지금 200일, 120일 이동평균선만 지금 역배열되어 있는 상태인데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121선과 200일 이동평균선까지 완전 정배열로 이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더리움은 여기서 좀 더 수렴하면서 그 일봉에서 이제 모든 이평선을 정배열로 만들어주고 그 이후에는 이 수렴 구간을 상승 방향으로 돌파해준다라고 하면 0.042 라인이 이제 가장 중요한데 이 0.042 라인을 돌파해 준다라고 하면 그때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말씀드렸고 나는 이제 이렇게 기다리는 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왜냐면 여기서 이제 계속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0.042 라인을 그럼 넘어갈 때는 관심을 갖고 이제 이더리움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이더리움이 이 20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간다. 그럴 확률이 이제는 좀 적어 보이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때는 2016년도와 같은 패턴으로 이더리움은 좀 더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일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캐시도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하락세경 패턴 만들어주고 돌파해서 넘어가준 이후에 지금 이 삼각수렴을 넘어가서 지금 눌러주고 있다. 아마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이때 삼각수렴을 넘어가서 여기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돌파하든지요. 아니면 그냥 바로 돌파해서 그냥 바로 슈팅이 나오든지, 뭐 며칠 뒤에 슈팅이 나오든지, 이거는 이제 알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관심을 이제 이때부터 이제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때부터 해서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고, 여기서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실 맞추기는 힘든 거예요. 여기서 뭐 더 이 추세 라인을 따라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돌파한 이후에 바로 올라갈지, 이거는 사실 알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가격적인 면에서는 비트코인 캐시가 매수하기에 적절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상승해서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넘어가준 모습인데, 여기서 저는 이제 120일 이동평균선 넘어가고 이제 쉬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 흐름을 보여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200일 이동평균선, 그리고 이때 이제 저항, 이게 지금 이 0.05 라인이 2017년 저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때 작년 말에 12월에 이렇게 고점 역할을 했던 라인이어서, 여기서는 조정은 짧게라도 받을 거예요. 조정을 받을 건데, 조정을 받더라도 1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 15일 이동평균선이 올라올 때까지 잠깐 기다려주거나, 아니면 기다려주지 않고 그냥 저는 바로 돌파하는 흐름을 보일 수도 있다. 뭐 이때 이렇게 잠깐 쉬어주고 다시 재차 하락했던 것처럼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잠깐 여기서 쉬어주고 그냥 바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차트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뉴스를 보도록 할게요. 예, 인베스팅닷컴 기사고요. 지금 후오비 토큰 거래소 암호화폐 최초 벡트 모회사 IC의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대상에 포함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아까 오전에
그 HT 그 후오비 토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분이 계셨어요. 갑자기 제가 닉네임이 그 BTW 저스틴님이 물어보셨는데, 제가 일단, 후오비 토큰은, 제가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차트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고, 거기 이제 더불어서, 지금 제가 이 기사는 그 이후에 이제 봤는데,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를 잠깐 보면, 지금 후오비 코리아는 후오비 자체 발행 암호화폐, 후오비 토큰이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 보시면 IC의 암호화폐 데이터 모니터링 서비스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그래서 뉴욕 증권거래소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벡트의 모회사인 IC는 14일 트위터를 통해서 자사 암호화폐 데이터 피드 서비스에 총 58개 암호화폐가 선정이 됐다. 그러니까 후오비 이 HT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코인들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거래소 코인 중에서는 이제 후오비가 유일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를 비롯한 우수 암호화폐들이 선정이 됐고, 암호화폐 거래소 토큰으로서는 유일하게 후오비 토큰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IC 산하의 암호화폐 거래소 벡트가 오픈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후오비 코리아 마케팅 오세경 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58개 암호화폐가 벡트 거래소에 상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 역시 증폭이 되고 있다고 설명을 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후오비에서 자기네 이제 후오비 토큰이 이 IC가 서비스하는 벡트 거기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마케팅 목적으로 이렇게 기사를 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어찌됐든 간에 바이낸스 코인도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후오비도 후오비 토큰 이 HT도 시장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지금 한 달 동안 75% 거의 이제 2배 이상 올랐어요. 1,000원대에 있다가 지금 이제 2,000원대까지 거의 올라왔기 때문에 거의 이제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후오비가 제가 후오비 이렇게 그거를 이제 홍보하는 홍보 대사는 아니지만, 제가 후오비를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 고객 응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응대가 별로 안 좋았는데, 최근에 보면 그런 고객 응대도 많이 좋아졌고, 후오비도,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문제가 있어서 고객 그 서비스 통화를 했는데, 굉장히 서비스가 좋아서, 좀 이용할 만한 어떤 그런 거래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관심 있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노란조끼 운동 관련된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오늘 해서 노란조끼 운동 관련된 지금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KBS라든가 연합뉴스에서 노란조끼 운동 관련된 지금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방금 전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제가 이 기사를 봤어요. 샹젤리제는 전쟁터, 노란조끼 다시 격화됐다. KBS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이 인터뷰를 한 이 시위 참가자의 이 내용이 인상이 깊었어요. 뭐냐면, 냉장고도 비었고, 찬장도 텅 비었어요. 사람들은 청소를 갚고 월급의 절반을 차지하는 임대료를 내는데 고통받고 있다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땐 선진국이라는 이 프랑스에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많고, 지금 돈 있는 사람들, 기존에, 그리고 내가 뭐 부동산이라든가 주식으로 어떤 자산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그나마 낫겠지만, 그냥 노동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은, 왜냐면 집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집값에 맞춰서 이런 임대료라든가 월세라든가 이런 게 따라서 올라가잖아요. 전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그렇게 같이 따라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임금은 어때요? 내가 받는 월급은 그거에 따라서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비율에 따라서 같이 임금도 따라 올라가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임금은 올라가도 진짜 1년에 뭐 10% 이렇게 간신히 올라가는데, 임대료라든가 이런 거는 뭐 2배 이렇게 올라가고 굉장히 이제 심하게 올라가. 물론 이제 그걸 이제 법적으로 뭐 제한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먹고 살기 힘든 거죠.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당연히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시위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1929년도 그때 경제 대공황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노동자 계층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서 지금 이와 같은 흐름에서 미국에서 굉장히 이제 대규모 시위가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경제 대공황과 지금 이제 비슷한 모습이 몇 가지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 뉴딜 정책과 지금의 그린 뉴딜 정책, 그리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근본위 제도를 깨고 달러를 근본위 제도에서 이제 빼낸 것처럼 지금도 이 돈 찍어내는데 MMT 이론이라는 갑자기 이제 이론이 등장하면서 이 이론을 굉장히 이제 좀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런 언론에서 그런 모습이 이제 보여지면서 뭐 물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1929년도 29년도의 그 모습이 지금 다시 죄송합니다. 2019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 다시 벌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그 다음 이제 기사를 보면 지금 이 노란조끼 운동을 벌리면서 이 노란조끼 운동 그 마크롱 그 프랑스 대통령이 지난번에 이제 국민 뭐 대담화를 했습니다. 대담화를 하면서 약간 일정 부분 이 노란조끼 운동이 사그라드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결국에 그냥 말뿐인 거 아니냐. 마크롱 대통령 네가 그냥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쇼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판단하고 여기서 이제 오히려 더 시위가 지금 격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샹젤리제 거리에서 지금 이런 명품 숍들이 불타고 여기에 있는 그 물건들을 또 사람들이 이제 약탈을 해갔대요. 약탈을 해갖고 뭐 은행 같은 경우도 은행도 이제 불을 지르고 막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보시면요. 예, 마크롱 대통령이 전날 노란조끼 제18차 집회에서 샹젤리제 거리의 음식점과 상점들이 방화와 약탈 피해를 본 이런 이후 이런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슨 방안이냐면 금지를 해야 되겠다. 예,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 집회를 완전히 전면 금지하는 걸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더 열받게 하는 그 시위를 했던 시민들도 열받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시위를 막았던 경찰들도 열받게 하는 또 일이 나왔는데 뭐냐면 프랑스 내무장관이 나이트클럽에서 이제 춤을 추면서 젊은 여성과 이제 친밀하게 포옹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에 찍혔다라고 합니다. 이제 보시면 이날은 언제였냐면 프랑스 노란조끼 연속시 17차 집회가 전국에서 이제 있었던 날인데 이날 그 내무부 장관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놀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그냥 뭐 하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정치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위급 군 장성들이 만약에 어떤 북한 관련된 이슈가 벌어졌을 때 골프를 치러 간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여행을 간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죠. 프랑스도 지금 내무장관이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시위에 대해서 현장에 있어야 될 내무장관이 오히려 현장에 있는 게 아니라 경찰들 앞에 일선에 내세우고 그 이후에 자기는 뒤에서 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시민들이나 경찰들이나 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게 이제 폭발하게 되면 저는 경찰들도 야 우리가 이걸 누굴 위해서 지금 이 시위대를 진압을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 아마 어떤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영화가 이제 개봉을 하는데 영화 제목은 원네이션이에요. 원네이션이고 3월 21일 날 이제 개봉 예정인 영화입니다. 프랑스 영화고요. 영화 내용은 뭐냐면 그 프랑스 대혁명을 주제로 한 영화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주제로 한 영화고 1789년도부터 그 다음에 이제 그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되는 그 시기까지 보시면 이제 무능력한 왕 루이 16세와 마리 앙토네트 그리고 귀족들의 호사스러운 생활로 인해 배고픔과 절망으로 물든 1789년 파리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지고 작은 마을에 처음으로 햇살이 비친 날 세탁부 프랑스 여자는 굶주림으로 아이를 잃는다 이렇게 돼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단두대 루이 16세가 단두대에 올라가기까지의 그 이야기를 이제 그린 영화인데 지금 이 영화가 저는 이제 타이밍도 굉장히 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영화를 굳이 지금 이 타이밍에 노란조끼 운동이 막 벌어지고 있고 프랑스에서요. 그리고 지금 1929년과 맞물린 그런 경제 대공황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인터뷰했던 분이 얘기한 거 보면 먹을 게 없다라고 했잖아요. 먹을 게 없고 지금 내가 받는 월급에서 반을 임대료로 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살아갈 자유를 달라.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속에 있는 그 모습과 약간 같이 오버랩되면서 겹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 영화 보면요. 지금 영화에서 그 루이 16세가 어떻게 보면 루이 16세가 처음에 갑자기 왜 확대가 됐는데 이런 게 나옵니다. 루이 16세가 그 그 빈민들의 뭐 발을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모습이 나온대요, 영화에서요. 그걸 보면서 지금 그 마크롱 대통령이 뭐 국민 대담화를 해서 굉장히 이제
공을 들여서 며칠간 국민들과 이제 대담화를 했습니다. 그 대담화를 하는 게 마치 프랑스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그 루이 16세가 어떤 국민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뭔가 이렇게 쇼를 했던 그 모습과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춰지면서 야,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되겠다. 살아갈 자유를 달라. 그리고 우리도 이제 시민이고 혁명가였다. 뭐 이런 내용 하고요. 그리고 뭐 시민들의 권리를 되찾자. 뭐 이런 내용이라든가. 이것은 반역이 아닌 혁명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 영화 속에서 이제 어떤 이런 주장을 하는 것들이 지금 프랑스 국민들이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본다라고 하면 야, 우리가 1789년도에 대통령이 아니죠. 루이 왕을 끌어내렸던 것처럼, 그리고 단두대에서 처형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왕도 끌어내릴 수 있다. 지금 대통령 마크롱도 끌어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장하고 있는 게 마크롱 내려와라 이겁니다. 지금 아까 그 노란조끼 운동 시위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크롱 대통령은 네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라.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마크롱 대통령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어떤 쇼만 거듭해서 한다라고 하면 저는 이런 골마 터진 문제가 한 번은 바깥으로 이제 표출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뭐 프랑스뿐만 아니라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요. 지금 영국도 또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한 번에 다 벌어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네이션 이 영화 나오면 한번 꼭 보려고 합니다. 예, 이상으로 그러면 2019년도 3월 18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뉴스와 차트와 뉴스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나온 얘기들 중에 여러분들 뭐 의견 있으시면 의견, 그리고 또 정보 같이 얘기해보고 싶은 정보 있으시면 같이 공유를 해주시면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